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국제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어젯밤에 스마트폰 게임을 좀 오래 했나? 눈이 피곤하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써보세요. 내 폰! 어제 산 신상폰인데? 뭐? 액정 수리비가 20만 원? 진작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붙이셨어야죠. 요즘 폰으로 인강을 오래 봐서 그런가? 목이랑 어깨가 너무 결리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사용해보세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PC나 모바일 공식 판매처 어쩜닷컴 uzzum.com을 검색해보세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어쩜닷컴에서 구매하실 때 메모란에 국민TV를 써주시면 사은품을 추가로 드립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호소카 전 일본 총리 도쿄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군요. 전직 총리가 탈핵이라는 단일 깃발을 들고 도쿄도지사에 출마하는 아주 의미 있는 선거를 보게 됐습니다. 도쿄도지사 선거는 2월 9일에 보궐선거로 치러집니다. 호소카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대중적인 인기가 아주 높은 고이즈미 전 총리인데요. 어제 두 사람이 만난 후에 호소카와가 원전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면서 이 후보를 선언했습니다. 고이즈미는 기쁜 마음으로 호소카와의 당선을 위해서 적극 애쓰겠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호소카와 고이즈미 사이의 탈핵 연대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고이즈미는 이번 선거는 원전 없이도 일본이 발전할 수 있다는 집단과 원전 없이는 안 된다는 집단 사이의 싸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출신이나 정치적 성향은 꽤 다르죠? 예, 호소카와는 아사히 신문 기자 출신인데요. 1993년에 소위 비자민 연립 정권, 그러니까 자민당이 아닌 당을 모아서 만든 그런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1955년 이후에 자민당 지배체제를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고이즈미는 2001년부터 5년 이상 자민당 출신의 총리를 했는데요. 90년대 중반 바로 그 호소카와 내각의 출현 이후에 크게 흔들렸던 자민당 지배체제를 2000년 이후로도 연장시켰고 아베 현 총리를 키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다 약간 좀 스타성이 있고 또 소속 정파에서도 이단화적인 어떤 정치 형태를 보였는데요. 그런 요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이번에 연대가 성사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호소카와 도지사 당선 이런 상황이 되면 일본의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호소카와는 아베 총리
현 아베 총리 직전에 총리를 했던 민주당의 노다 총리, 그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여고생이라고 불렀던 그 노다 총리의 스승격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호소카와가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한다면 민주당의 노다파 그리고 탈핵이라는 정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야권의 재편인데요. 현 집권 자민당에 대항하는 큰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베 총리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야권만 모인다면은 뭐 그게 별로 겁은 안 나겠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스승인 고이즈미가 자기의 원전 확대 정책에 정면 반대하는 그런 점에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주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오키나와 지역의 선거도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오키나와에서는 오는 일요일에 나고시의 시장 선거가 있는데요.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내의 해노코란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찬반의 성격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후보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 나고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전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갈등하게 되는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에 껄끄러졌던 그런 미일 양국 관계에 또 한 번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에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요? 뭐 연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일 공세에 고삐를 아주 바짝 재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외교부가 만주 사변 유적지를 돌아보는 일정을 짜가지고 외신 기자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만주 사변이라고 하는 거는 1931년에 일본군이 만주철도 만철을 파괴하면서 만주 침략의 빌미로 삼았던 사건인데요. 그 과정에서 3,000명의 중국 사람들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런 유적지를 돌아보는 취재의 일정을 짰는데 얼마 전에 일본이 서울과 베이징에 있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독도하고 센카쿠 열도를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한 맞대응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우리 외교 당국의 그런 움직임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실도록 하는 지침을 어제 공식 발표했는데 외교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성명 정도만 냈었는데 중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중국의 길림성 기록보관소라는 곳은 2차 대전 때 중국을 점령했던 일본군 병사가 중국 주민들을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쓴 편지도 어제 공개했는데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일본과의 역사전쟁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 워싱턴에서도 주미 중국 대사가 나서서 반일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이 일본 쪽에다가 주변국들하고 잘 지내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사진이 여러 언론에 실렸어요. 예.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시리아 내전 문제를 얘기하려고 지금 케리 미 국무장관하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그저께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이 미국의 아이다호산 대형 감자를 선물하고 또 라브로프는 러시아식 털모자를 답례로 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두 나라의 관계가 요즘에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시리아 문제 말고도 미국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스노든이 지금 러시아에 망명한 상태고 그리고 미사일 방어 문제, MD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미러 관계가 냉전 이후에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문제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시리아 정권을 뒤에서 밀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반군을 지지하는 편인데 그런데 반군에는 알카에다 세력까지 있을 정도로 워낙 그 구성이 다양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미국, 러시아 두 나라가 시리아 문제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음 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문제에 관한 2차 국제협상이 있는데 그거를 앞두고 두 나라 외교장관들이 미리 만난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 개입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아주 원칙적인 것만 일단 합의를 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먼 그런 상태입니다. 네. 다음 주에 열리는 시리아 관련 제네바 회담 쟁점이 뭡니까? 회담의 의제는 아직 정리도 안 됐고 누가 참여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서방이 밀고 있는 반군만 참석을 한다면 그게 과연 반군을 다 대표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의 참석 여부도 중요한데 이란은 시리아 정부를 밀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하고는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참석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정권을 뺀 과도정부 이거를 만든다는데 이란이 합의만 하면은 참석을 동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란은 그런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러시아가 중간에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것이 회담 성패의 1차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필리핀이요. 태풍 이후에 인신매매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슈퍼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강타한 지 2달이 이제 됐는데요. 태풍 후에 많은 어린아이들하고 여고생들이 보호자를 잃고 또 살 집도 없어지면서 인신매매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사마르라는 섬이 원래부터가 여기가 인신매매범들의 근거지였는데 2008년 이후에 활동이 조금 잠잠해졌었다가 태풍 이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고생 5명이 사창가로 끌려갔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 또 성인들도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거 아직 뭐 치안이나 이런 문제가 제대로 복구되기에는 좀 이른 시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걱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1991년에 필리핀에서 아주 큰 화산 폭발이 있어서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린 소녀들이 사창가에서 뭐 쌀이나 통조림 이런 것들하고 교환됐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비극이 이번에도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필리핀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신매매범들을 검거하거나 아니면 인신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필리핀 정부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정도의 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